좋은 하루 되셨나요? 예. 네, 우리 뭐 헌재아버님과 짬밥이 많기 때문에 신학하도록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서균철 과장님의 면역, 각종 면역 치료제들이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안따라 선말리 제5편 면역 치료제들, 저희 에덴 요한병원이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처방하고 제공해 드리는 그 면역 치료제들, 그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레늄, 미슬토, 티록신 알파간, 면역 세포 치료 이문세 LC, 그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레늄, 우리 한우분들이 밤에 드시는 셀레나제 또는 셀레나제 티법, 마시기도 하고 주사로 맞기도 하죠. 그것이 셀레늄이 되겠습니다. 셀레늄의 정체, 셀레늄의 기능, 셀레늄의 암에 대한 효능,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레늄의 정체. 셀레늄은 우리 인체 몸속에 존재하는 아주 적은 미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필수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고요. 인체 세포 내 생화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합니다. 인체에서 발견되는 셀레늄 단백질은 2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셀레늄이 단백질과 결합해가지고 셀레늄 더하기 단백질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 그 종류가 한 2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셀레나제의 기능을 보시면 단백질 변형을 최소화해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노화 방지 기능이 탁월하고 뇌 세포를 보호하고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염증 억제, 작용 및 각종 세균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의 암에 대한 효능을 보시면 염증 억제 작용이 있고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 P53번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항암 치료 받으실 때 건강한 세포를 항암제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방사선 치료 효과를 증진시켜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셀레나제 면역 염증 억제 작용을 보시면은 셀레늄은 우리 몸속의 염증 매개 물질인 카파디 이런 아주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의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레나제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염증을 억제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 셀레나제를 복용하시거나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P53 유전자가 암을 억제하게끔 그런 작용을 하죠. P53 유전자는 세포 주기와 세포 자멸사를 조절하여
암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셀레나제는 이 종양 억제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건강한 세포를 이 셀레나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셀레나제는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때에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건강한 세포, 정상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효과 증진. 셀레나제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에 정상 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를 방사선 치료에 더 잘 반응하게 하고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강 작용. 셀레나제는 암과 싸우는 주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T림프구, 암과 싸우는 T림프 세포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 셀레나제는 환자의 몸속에서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보호해주고 암세포는 사멸시키는 그 이중 작용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셀레나제는 정상세포를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할 때 이런 방사선에 대해서 이 정상세포를 항암제나 방사선에 대해서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 암세포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더 잘 죽도록 사멸되도록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작용을 하는데요. 그 기전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 건강한 세포하고 암세포의 상태를 비교하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더운 여름에 햇빛이 막 내리쬐을 때 이 정상세포는 아주 큰 정자나물 그늘 밑에서 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암세포는 여름에 뜨거운 햇빛 밑에서 햇빛 안에서 조깅을 하는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사람에 이게 땀이 많이 나죠. 뜨거운 햇빛 밑에서 조깅을 하는 사람이 몸에서 땀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정상세포는 그냥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푹 쉬는 그 세포이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별로 안 나요. 땀이 별로 안 나고 그래서 땀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 세포 안에 전해질이 별로 없고 전해질이 별로 없으니까 활성산소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거기에 반해서 암세포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막 조깅하는 그런 사람과 같기 때문에 암세포 속에는 뭐가 많아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전해질이 풍부하고 전해질이 많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비례해서 뭐가 많아요? 활성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상세포는 활성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건강한 세포는 거기 보시면은 항산화 능력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항산화제 효소, 그러니까 셀레늄이 포함된 셀레늄이 있는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매우 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셀레나제가 딱 들어가면은 셀레나제가 정상세포에 가가지고 무엇을 도와줘요? 정상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증강시켜줘요. 그래서 셀레늄 의존 효소의 활성을 향상시켜가지고 무슨 능력이 강해집니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밑에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할 때 이런 정상세포를 이런 항암이나 이런 방사선에 의한 부터 보호해주는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암세포의 경우는 암세포는 그 땀이 많이 흐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해질도 많고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그 항산화제도 많고 항산화 능력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SH는 저기 암세포 세포 속에 있는 그 항산화제인데 그 안에 그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GSH라고 하는 그 항산화 효소가 아주 풍부한데 셀레나제가 이 암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이 셀레나제가 이 GSH 그 항산화제의 수갑을 채워요. 수갑을 채워서 항산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딱 수갑을 채워서 뭐가 되냐면은 셀레노 디글루타치온이 돼가지고 그것이 막 증가돼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의 그 항산화 능력을 고갈시켜버리죠. 셀레나제가 들어가가지고 딱 잠옷을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세포는 항산화 능력이 거의 고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항암제가 투여되고 뭐 방사선 치료가 되면은 이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암세포가 더 쉽게 파괴되고 쉽게 그 사멸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민감하게 만들어 방어력이 약해지므로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래서 이 셀레나제는 정상세포는 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부터 보호해주고 암세포는 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더 암세포가 더 잘 죽도록 잘 사멸되도록 도와주는 그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는 분들 가운데 그 여기 계시다가 이제 본병 와서 그 항암 치료 받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항암 치료 받기 전이나 또 받고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셀레나제를 이제 많이 주사도 맞고 약을 많이 드시면은 이런 그 암 치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슬토. 상품명은 암노가 이스카도가 되겠습니다. 미슬토의 정체, 미슬토의 치료 역사, 미슬토의 항암 효능을 보겠습니다. 미슬토의 정체. 미슬토는 우리말로 겨우살이라고 하는 식물로서 전나무, 사과나무, 서양 물풀의 나무, 떡갈나무 등에 반기생하고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영험한 식물로 인식이 되었고 이 식물로부터 특허받은 공정에 의해 압축 제조되어 주사액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 가지에 그 마치 그 새집같이 붙어서 이게 반기생하고 있는 식물이 바로 미슬토, 겨울살이가 되겠습니다. 미슬토 치료 역사를 보시면은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미슬토를 해독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100년간 유럽의 많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에 사용하였고 독일의 암 환자의 60%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많이 치료받고 있고 특히 독일에서 이 미슬토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독일은 그 암 환자의 60% 정도가 미슬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슬토의 항암 효능, 암세포 살면서를 유도를 통하여 암 성장을 억제하고 암과 싸우는 NK 세포의 활성을 증진시키고 보조 T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며 엔도핀 분비를 증가시켜 암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캐나다의 에드먼트 시에 있는 어떤 암센터에서 발표한 그 논문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회색 막대기가 있죠. 회색 막대기는 그 미슬토를 치료받지 않는 그 환자 그룹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이게 무슨 색인가요? 코발트색. 남색이네. 청색? 예. 청색 막대기는 그 미슬토 치료를 받은 그 환자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이 그 서바이벌 타임, 몇 년을 살았느냐, 생존 횟수가 되겠고, 세로축을 보시면 맨 위에 넥탈 캔서,
직장암이 되세요. 직장암 환자를 보시면은 그 미스터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한 몇 년 사셨습니까? 쭉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거의 3년 사셨죠? 예? 거의 3년. 그 밑에 숫자 보이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청색 미스트로 쓰신 하는 분은 직장암 환자가 보시면 좀 밑에 보시면 한 5년 가까이 사셨죠? 예.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콜론 캔서, 결장암을 보시면 그 미스트로 쓰지 않으시는 환자 그룹은 한 몇 년 사셨나요? 한 4년 가까이 사셨죠? 거기에 반해서 미스터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은 거의 6년 사셨죠. 네, 그 밑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 뭐죠? 유방암. 근데 without distant metastasis 원격 전이가 없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를 보시면은 미스터를 쓰지 않으신 그룹은 한 5.5년.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를 쓰신 그 그룹은 약 한 6년 그 정도 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토마 캔서 무슨 암이죠? 예, 위암을 보시면은 미스터를 안 쓰신 분은 한 1년밖에 못 사셨죠? 근데 미스터를 쓰신 분은 2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오죠. 그 밑에 글자를 보시면은 40% increase in the survival time. 그 미스터를 쓰신 분이 미스터를 안 쓰시는 환자에 비해서 약 40%더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런 논문을 발표했고, 그 밑에 보시면 increased tolerability of chemotherapy.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시켰고, 그다음에 reduced risk of the recurrence and metastasis. 재발과 전이의 그 위험성을 미스터가 감소시켰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그 논문을 그 캐나다 에드먼트 시는 어떤 그 암센터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티모신 알파1 상품명은 자작신 또는 이뮤 알파가 되겠습니다. 티모시 알파1은 고형상 펩타이드 합성 방법으로 합성한 그 면역 물질이 되겠고요. 티모시 알파1은 T 림프구의 분화 및 생성을 촉진시키고 NK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티모시 알파1은 실험실 연구에서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티모시 알파1은 간암으로 근치적 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중부 강시대학에서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한 6년 동안 같은 동병원 광시대학병원에서 간암으로 근치적 간암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558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 142명에는 티모시 알파1 자작신을 일주일에 2번씩 6개월로 투여하고 다른 그룹 412명에는 티모시 알파1 자작신이나 이뮤 알파를 투여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치료가 끝난 다음에 치료 종결 3년 후에 티모시 알파1 치료부는 68.4%에서 환자가 생존하였고 아무 치료하지 않은 비치료부는 49.7%의 환자만 생존하였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논문인데 보시면 까만 줄이 간암으로 이제 간 절제, 근치적 간 절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자작시나 이뮤 알파를 일주일에 2번씩 6개월 동안 치료받은 그런 그룹이 까만 선이 위에 까만 선이 되겠습니다. 밑에 점선은 그런 수술만 받고 자작신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인데요.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그 생존율을 보시면은 맨 끝에 36개월, 3년이죠. 3년 후에 쭉 보시면은 자닥신을 치료받으신 그룹은 거의 한 70%, 70% 환자분이 생존하셨고 그 3년 후에 자닥신을 치료받지 않은 그룹은 보시면 한 50%밖에 생존하지 않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그 생존율 차이가 보이죠. 이런 논문을 그 중부 강시대학교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면역세포 치료 이문세 LC 환자의 그 혈액을 채취해서 그 림프를 자극해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약 2주간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환자 몸에 투입하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문세 LC 주세포군은 활성화된 T 림프구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특히 CIK 세포의 경우 항암 효과가 활성화 T 림프구보다 강하고 발열 이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환자로부터 그 혈액을 한 30cc 채취해가지고 이것을 그 한 2주 동안 배양합니다. 배양을 한 다음에 2주 후에 림프구와 NK 세포의 수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약 10억에서 45개 정도 이렇게 배양시킨 다음에 이 세포를 다시 환자 몸속에 주입해가지고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암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들 이제 두 번째 메시마 F, 그다음에 이뮤코텔, 아연, 상품명은 징크아이 시럽 또는 GC 징크. 요거만 설명드리면 오늘 강의는 끝나겠습니다. 메시마 F. 메시마 F는 상암 버섯에서 추출하여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단백 다장체로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암 환자 체력 저하, 식욕 부진, 건태감, 체중 감소 등을 개선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인체의 면역을 자극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암의 전이를 막아주고 재발을 방지하여 주고 항암제와 병용 투여를 할 경우 암의 치료 효과를 높여줍니다. 메시마이프는 NK세포의 활성을 2배 증가시키며 T세포의 활성을 3배 증가시키며 B세포의 활성을 129배 증가시키며 대식세포의 활성을 3에서 5배 증가시켜 부작용 없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나무에 기생하는 그 상암버섯, 상암버섯이 되겠습니다. 메시마이프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그 QOL, Quality of Life, 생활의 질,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 열나고 구토하고 탈모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메시마이프인데 그 주된 기전을 보시면은 암을 공격하는 체내의 면역세포들이 있죠. 마크로파지, 대식세포죠. 대식세포의 그 활성을 높여가지고 3배에서 5배 정도 활성화시키고 NK세포는 2배 활성화시키고 T세포는 3배 활성화시키고 B세포는 129배 활성화시켜가지고 환자분의 그 면역 증강력을 강화시켜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의 전이를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메시마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무코텔이 되겠습니다. 이무코텔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바다 해저 약 30m 속에 서식하는 구멍 삿갓 조개의 혈액 내 산소 운반 단백질인 해몬시아닌을 축출해서 만든 이뮨시아닌을 원료로 만든 것이 이무코텔이 되겠습니다. 삿개 조개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 이무코틀의 주 성분인 이무시아닌은 CD176이라는 항원을 갖고 있어 이것이 인체에 투입되면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인체의 면역계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CD176 항원은 간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방광암, 갑상선암 등의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여 이무코틀에 의해 활성화된 인체의 CD176 항체가 이러한 암들을 용해시키는 암 백신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맨 위에 그 그림이 있죠. 이것이 그 열쇠 구멍 삿갓족의 그 몸속에 있는 그 산소 운반 단백질인 그 해몬시아닌이 되겠습니다. 이 해몬시아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해몬시아닌 그 표면에는 빨간 거 보시면 빨간 게 좀 그 표면에 빨간 게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저 빨간 것이 뭐냐면 이 해몬시아닌 표면에 있는 그 항원 톰슨 프라이덴 리히 CD176이라는 항원인데 이런 항원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런 이무코텔을 주사를 맞으면은 우리 몸은 그 항원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항원을 공격하는 미사일, 항체가 만들어지죠. 이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삿갓 쪽에 열쇠구멍 삿갓 쪽에 이 몸속에 있는 이 항원이 또 어디에도 있냐면은 그 간암, 폐암, 유방암, 난소, 암, 방광암, 갑상선암 등의 그 암세포 표면에서 이렇게 빨간게 보이시죠? 빨간 그림. 여기에도 이런 그 CD176 항원이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무코텔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항체가 이제는 누굴 공격해요? 이 간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방광암, 갑상선암에 있는 이 항원을 공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가 공격을 당합니까? 암세포가 공격을 당해서 그런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 만들어진 약이 이무코텔이 되겠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식세포 작용과 종양세포 용해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무코텔이 되겠습니다. 이무코텔의 주사 효능을 보시면 면역기능 회복 증가, 면역계 살상력 증축진, 종양 치료에 도움이 되어가지고 방광암, 유방암, 폐암, 간암, 위암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연, 징크의 시럽 또는 지시 징크가 되겠는데요. 아연의 기능을 설명해 드리고 아연의 면역 증진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이죠. 단백질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소화와 호흡 작용에 관여하며 인슐린 작용과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생기세포의 기능에 관여하고 아연이 부족할 시 탈모가 발생합니다. 아연의 면역 증진 기능을 보시면은 아연은 T 림프구를 성숙시키는 면역 매개 물질인 티물린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T 림프구의 세포 살상 능력을 증강시키며 면역 매개 물질인 그 인터루킨 2번의 생산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그 우리 몸 그 뼛속에 골수에 있는 그 조혈모 세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혈모 세포는 저기 두 가지로 이렇게 분화가 되죠. 왼쪽에는 보시면은 그 골수계 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다시 골수계 세포에서 보시면 그 메가카리오사이트 대식세포, 그 다음에 이제 에드소사이트, 적혈구, 그 다음에 이제 누코사이트, 백혈구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림프 계열로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B셀, T셀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근데 이 조혈물 세포에서 이 림프 계열의 그 세포로 분화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징크,
징크가 뭐죠? 예, 아연. 예. 그래서 아연을 우리가 드시면은 이것이 그 B세포나 T세포의 능력을 기능을 향상시키고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예, 암을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6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